인문계 쪽으로 좀 일을 오래 하시거나 그쪽 환경에서 성실하게 익숙해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잡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문제 자체가 뭐 특별한 기술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 기술이 되면서 영어와 중국어가 다 되면 그거 자체로도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같이 일할 때는 이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글로벌로 진출한다든지 그러면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해결하고 회사에 대한 의존성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의존성을 해결하는데 접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의존성을 더 많이 만들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이 스스로 찾으면서 택한 계획이 이렇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정보보안 기초를 공부하고 관제 쪽으로 일단 취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대학 온라인 학사 편의로 컴퓨터 공학 준비를 하고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및 관련 업계로 이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의 시장에서 주력으로 취업시키려는 게 뭐죠? 클라우드 보안 및 관련 업계로 이직하는 거. 클라우드 MSP로 이직하려는 겁니다. 인프라 업계에 가장 메인이 되니까. 이 앞과정이 없어요. 못하면 이제 관제 쪽으로 취업하는 거예요. 먹고 살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직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경제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커리어를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개개인별로 시작점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고졸 학원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문계인데 뭐 나름의 강점이 있고 그런 시작점이 각기 다 달라요. 그게 바텀 매트릭이라고 쳤을 때 탑 매트릭은 경제 상황, 업계 상황, 산업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을 어떻게 온라인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한 처음 취업할 때 좋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 나가는지 고민하는 게 커리어 컨설팅의 방향이고 커리큘럼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정해진 정답을 그냥 그대로 제시를 한다고 치면은 한 15년 전쯤에는 병원 전산실이나 학교 전산실 같은 데는 대기업 SI의 갑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물론 대기업 SI 탑클래스만큼 연봉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대신에 오래 일할 수 있어요. 혹은 IDC 같은 곳. 그런 식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에 가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 장점이 있어. 그러나 직업적으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비전적으로도 안 좋으며 클라우드 시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하다. 배제해야 될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략적 변곡점이 이미 지났어요. 경제 상황과 산업계 상황이 바뀌었는데 같은 정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15년 전에 간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신입들을 거기에 취업하라고 두면은 커리어에서 오히려 꼬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영역을 포기하고 그걸 택한다면 더더욱 더 안 좋게 될 겁니다. 이걸 봐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와, 이거 딱 전형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사원, 대리, 과차장, 부장 올라가는 이런 숙련 영역, 잡 영역에 가까운 느낌이다. 한 회사에 오래 일하면 사원에서부터 부장, 그리고 뭐 운이 좋으면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영업을 잘하면. 그런 시대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제 카페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들어와서 상담 신청을 하셨을 정도면 그걸 보고 옛날 자료를 기준으로 맞추신 거예요. 나름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앞단계 굳이 할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점 이소송 도메인이란 거 원전 지표입니다. 일하는데 저것들 세 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일 잘하는 능력들이에요. 저거 외에 더 더한 게 있으면 이제 포장지 같은 거죠. 학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업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 수가 있으니까. 즉, 영업할 때 잘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포장지 같은 건 추천하긴 해요. 석사학위 같은 거. 그런 건 비자 나올 때도 좋지만은 쉽게 말하면 영업할 때 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은 다른 해답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 2년 전에 있었던 글들은 웬만하면 읽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를 할 수는 있어도 읽지는 말라고 해요. 변치 않은 정답 같은 건 여기에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어제의 해답과 오늘의 해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이 바뀌면 해답도 달라집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상황과 환경이라 불리거든요. 만약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해답을 도출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해답이 올바른지
그걸 다시 또 찾아내는 것도 내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계통은 정해진 정답을 실행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다면 공학이나 비즈니스 계통은 해답을 우선 내보고 그 해답이 올바르게끔 만드는, 결정이 올바르게끔 만드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요. 배민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옳았다. 비즈니스에서는 공통적인 격언으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항상 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 방법론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코딩을 처음 공부할 때 스타팅 포인트를 프로그래밍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책을 보고 기초 지식을 파악한 상태에서 개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따라가 보면서 개발을 한번 무언가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필요한 기초 지식들, 기반 기술들을 공부해 나갈 것이냐. 보통 자주 말하는 게 일단 한번 따라 해보더라도,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해봐라라고 합니다. 사실 리액터 과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구나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자기가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반대로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또 그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해답이라는 건 데이터 분석할 때 오래된 지표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지표가 왜곡이 되거든요. 디커플링이 된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지표가 왜곡이 되거든요. 경제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할 때 똑같습니다. 디커플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그 해답이 올바른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핵심 지표였지만 점점 참고하는 정도 수준의 지표로 내려서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뭐 근 한 십몇 년간 제대로 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무언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런 기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어학연수 1년 정도 뭐 공부하면서 영어 능력 탑재하면서 좀 쉬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정해진 정답을 계속 찾는 습관이 많이 걸린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해커 영역이나 공학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 있던 분들과 다르게 정해진 정답을 계속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정답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목표가 낮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답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해답을 찾을 때는 미래의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목표를 세워야 되고, 구글에서 OKR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 10X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좀 흔해진 개념이죠. 10배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로벌로 나아가는 것도 그 해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IT 커리어를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IT 커리어를 하는 게 더 좋듯이, 같은 기술, 같은 디지털 기술에도 리전, 경제지대, 컨트리, 국가, 그리고 로컬,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리전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저기 토론토나 실리콘밸리 뭐 좀 가서 영국이나 호주, 영미권을 주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국가가 다르다고 하면은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중국 심천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역이 바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익숙해진 거는 그 같은 한 국가 내에서 좀 더 유불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나고야와 도쿄에서 쓰는 주력 언어가 달라요. 스칼라 위주로 쓰는 곳이 있고 자바 백엔드를 위주로 쓰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컬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신의 강점을 어느 쪽으로 가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왜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가면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고 학력이 고졸인데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가? 그런 이유 자체가 경제 지대가 다르면서 규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바뀌면 규칙이 다릅니다. 문화가 바뀌듯이. 인문계에서 공학과 비즈니스 계통으로 왔다면 다른 규칙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정해진 정답, 정적인 정답이 장점이 아니라 여기는 바뀌는 해답이 장점입니다. 기술 반감기나 산업의 전략적 변곡점, 비즈니스가 바뀌고 국가 상황이 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오듯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추월 차선이 됩니다.
숙련 단계로 상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에 따라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젊은 층이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바뀌었으면 다른 규율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게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쌓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동영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게 알고리즘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동적 프로그래밍. 분할 정보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해서 그때부터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목표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하나 기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을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남는 거는 그 기록물이 글, 그리고 말한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남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게 그냥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탑 매트릭과 바텀 매트릭은 온라인 돼야 성장해요. 그래서 핵심 과학적 가치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과정도 온라인이 한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 구조, 조직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 인프라 구조. 반대로 조직 구조를 처음에 잘못 세워놓으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게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 처음에 조직 구조 택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직 구조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직 구조를 만들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완벽한 만능의 조직 구조, 정답에 가까운 조직 구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가입 인사를 할 때도 보통 하는 말이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해답을 추구하는 방향이고 항상 다음에 새로운 탁월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발 경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해답을 찾는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기술 쪽에서 개발을 할 때도 해답을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게 새로운 개발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항상 개발 경험이 부족한 대신에 코테 훈련이 많이 된 학생들은 실제 기획자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관점이 부족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코테란 건 어느 정도 외우고 암기하는 정해진 정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의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현실 개발에는 그런 식으로 잘 안 돌아가요. 특히 비즈니스에 더 가까워지고 고객에 더 가까워지고 사용자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잘 안 돌아가요. 직접 물어보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옳은데 고객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른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의 본토는 에스프레소라 하더라도 그게 한국에서 안 팔리는 겁니다. 에스프레소 먹으면 아침 드라마 찍어야 돼요. 막 토하고. 그게 뭐예요? 리전이 다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가 통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에 가서 파인애플 피자를 팔아 먹으면 이탈리아인들은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죠. 규율이 다른 거예요. 인문계통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정답을 로드맵에 맞게 근면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그게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IT에서는 새로운 해답을 계속 찾아 나가서 로드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애자일 OKR 이런 올바른 규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용어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면 정답 의존증을 버리셔야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필요한 해답을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연결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능력은 항상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가고 개선해 나가려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정해진 정답이 뭐야? 그 정답을 그대로 왜 안 돼? 그래서 코딩을 처음에 익힐 때 왜 자유자재로 코딩이 안 되냐?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갖다 쓰는 연결이 잘 되어야 돼요. 정해진 방법론이 있지 않아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동적인 영역에서 좀 더 뭔가 변화시켜 보려는 해답을 추구하는 태도가 일종의 유혹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나면 수천억 수조가 날아간다고요. 거기에다가 아예 당장 좀 편하게 하겠다고 다른 해답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한번 실수를 해보고 다음에 해보겠지 그런 게 안 통해요.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즈니스와 공학, 애자의 계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답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해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계속 동적으로 무언가 개선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서 수련에 속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불확실한 영역이 많은 곳에서는 정해진 정답, 좀 안정적이고 도메인적으로 일치한 것들, 이런 리스크가 없는 것들이 유혹에 속해요.
여기 유혹에 매이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즉 존재하는 그 시장과 영역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절제하고 통제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유혹과 타락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나 공학계통으로 오셨다면 계속 새로운 정답을 추구하는 이런 태도를 갖추실 때 안정이나 정적인 정답에 대한 유혹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듣는 해답을 구하는 태도란 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건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이 올바른지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결정이 올바르게끔 찾거나 결정을 올바르게 만들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쪽 영역의 일입니다. 여기에 정답 의존증이라는 유혹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성장하기 멈췄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 충분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서는 인터리빙이라는 학습 기법으로 계속 해답을 찾아 나가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는 게 평생 학습하는 태도, 두 번째, 나에게 영감 주는 사람들, 세 번째, 도전하는 삶.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문계통의 여러 가지 일에서 여기 비즈니스와 공학으로 넘어오셨을 때 예전에 하던 적절한 방법들이 여기에서는 안 좋은 행동 패턴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개인에게 안 좋은 거는 작은 목표를 세우게 돼요. 항상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의 10배 목표를 세우셔야 로드맵이 진행됐을 때 그 인간은 치팅을 적게 해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수준에서 그만해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목표를 항상 10배 정도 높게 세우셔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그걸 실제 일하는 걸로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상담 일지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내는 항상 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내는 해법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커리어 전환과 신산업, 신회사, 국가 이런 것들의 의존성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 상담의 핵심이고 대부분 제가 학생들에게 지향하는 장기적인 노스타 매트릭입니다.